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해야 하는지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화가 풀릴 때까지 벌 서겠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벌 서겠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손 들고 있겠습니다. 다시는 잠깐 자지 않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용서할 때까지. 솔미님 저 용서하세요? 솔미님 저 용서하세요? 저 용서하시나요? 와, 채팅 안 치네? 아, 사진에 2개자. 아, 진짜 왜 그랬대? 미친 거 아니야? 크로마키를 끄든 켜든 크로마키는 크로마키일 뿐 제 진심 어린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코 데리고 오면 용서한다고요? 아니, 말을 표현을 한 거지. 나는 손을 내린 게 아니라. 방금 나 때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느루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재님, 저 용서하세요? 우재님, 저 용서 못해요? 아, 용서 안 해요? 제가 뭘 용서 안 하는데요? 뭐를 용서 안 하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 포코 이 시간에 안 자면서 전화 안 받네? 진짜 미쳤네? 빠져가지고 이 시간에 잠을 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전화 안 받아? 와, 미쳤네. 뭐라고요? 왠지 글자가 안 보인다. 아, 잠깐 글자 크기 좀 키울게요. 잠시만요. 아,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채팅을 치는데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아, 그럼 읽지 마? 채팅 읽지 마? 읽지 마요?
아 이거 컨트롤 휠 올리기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못한다. 참.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러고 이런 다음에 아이고 뭐 읽지 마요? 읽지 마? 채팅 읽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소중한 시청자의 마음 읽지 마? 이거 협박이야? 나 물어보는 거지. 읽지 말까? 이렇게. 드롭스 이거 아니 진짜 글자 크기 키우니까 이렇게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어쩔 거냐? 글자 크기 줄이면 또 안 보이는데. 아니 씨 이거 어떡해. 야 이 개 같은 거 좀 없애봐 이거. 개 같은 거 좀 없애봐. 죽을 것 같아. 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고. 잘 메시지 닫기요? 검사 새로 고침 검사 줄인 다음에 미쳤네 진짜. 이것도 설마? 응원을 위로 올라가세요. 이거를 시간 끌기가 아니라 이건 안 돼요? 진짜 너무하네. 오케이 완료. 이렇게 하면 왼쪽 모니터가 조금 더 크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완료. 오케이 됐다. 이제 보인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감히 잠에 들어 방송에 늦고 말았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번, 3번, 4번 제 루틴을 점검하고 저를 고치고 저를 앞으로 바른 방송인으로서의 면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날선님 괜찮아요? 그럼 용서하시나요? 방송 결정 식었냐고요?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처음보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싫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준비하고 10분 잘 거면 그냥 10분 일찍 켰다고요? 진짜 진짜 너무 얄밉다. 오늘 휴방할 수 없지. 맞아, 모든 게 신기하고 무슨 막 하다못해 막 욕을 해도 막 처음으로 이상한 사람 들어왔을 때도 와 어그로꾼이다 우와 화가 안 나. 신기해. 우와 어그로꾼이다. 와 진짜 대가리 깨졌나봐 이 사람. 와 진짜 이런 말을 실제로 글로 써서 엔터를 눌러서 치네? 와 진짜 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랬었지. 지금도 막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신기하죠. 맞아 그쵸. 옛날에는 그 정도 사람은 지금도 신기해. 지금도 도를 넘어가면 화가 난다기보다는 막 그냥 좀 신기하죠. 그냥 약간 막 범죄도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분노하기 이전에 일단은 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분노하거든요. 분노가 있을 자리가 없어. 막 이런 느낌? 어제 신기한 외국인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갑자기 결혼을 결심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에게 지금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근데 왜 오랜만에 연락을 해? 그거 무슨 말이지? 또 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설마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남남 아니야?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자인지 없지, 채팅창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이상한데? 뭔 말이에요? 뭐야? 이랬는데 어떤 시청자가 그냥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어그로꾼이라는 의미였나봐. 근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진지한 줄 알고. 뭘까? 새벽 갬성 시간이니까 또 속았어요. 뭘까? 뭐지? 한번 채팅 좀 쳐주시겠어요? 정확한 사연과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급발진해서 그거를 10줄인가 13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오랜만에 연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오랜만에 이거를 도배를 해가지고 갑자기 딱 올리는 거야. 바로 배냈죠. 저 아니죠. 저랑 어떻게 결혼해요? 저랑 결혼을 하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결혼하려면 키 크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착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을 바로 지킬 줄 알며 그리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잠을 지배당하지 않는 잠을 지배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시계를 맞추면 시계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진짜 딱 질색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이상형은 그런 사람이고 지금 그런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 많다고요? 아니요, 생각보다 없어요. 키 크고 잘생겼다는 게 뭔지 모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많아요? 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많냐고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말 들은 거 맞아요? 뒤에 거만 들은 거 아니에요? 진짜 포코님이 말했잖아요. 포코님이 공유 닮았다고. 공유 닮았다고 했는데 왜 안 믿으시는지 난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계자. 그리고 이 피엘이랑 포코랑 뭔 상관이야. 나 갑자기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포코한테 전화 좀 할게요. 이건 좀 포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포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예전에 그랜저라를 시도하다가 허리 나갔었어요. 포코 오늘 나랑 같이 게임하기로 했는데 오늘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포코랑 오늘 당연히 PVE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죠. 내일도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포코 왜 전화 안 받아? 포코님, 포코가 연속으로 하면 돈 받은 거라고요? 아이씨, 돈 아까워서라도 하겠지. 돈 주고 산 건데. 제가 예전에 손을 진짜 오래 든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일요일에 학원을 안 갔어요.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학원에서 니 안 왔다고 연락 왔다고. 어디 있었냐고 이래서 사실 친구랑 놀았다고. 이랬더니 패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있으라고 해서 손 들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손 들고 있었냐면요. 해 뜬 상태로 전국 노래자랑 할 때부터 저녁밥 먹을 때까지 손 들고 있었어요. 5시간인가 6시간 들고 있었나?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손을 못 내렸어.
이러고 막 뚝뚝 울었어. 울다가 그 뒤부터는 한 20분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가 눈 떼는 순간 바로 이제 잘못했다는 거에 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엄마 가면 바로 딱 이럴 때마다 오빠가 나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봤어. 막 쟤는 뭐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지도 5시간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설거지 하러 가면 바로 아 그 나중에는 막 이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 들라고 해? 이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야. 체벌은 적당히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게 뭐 효과가 없어.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을 켰다는 거. 방송을 끈지 12시간, 13시간, 8시에 껐죠. 8시에 껐으니까. 오전 8시까지 방송하고 오후 11시에 켰다는 거. 그니까요. 제가 좀 거기에 한 표 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켜겠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화를 안 냈을 텐데. 켜겠다고 입을 털었다는 거. 근데 그때 진짜 켤 수 있었거든요. 그 화장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안 꼈어요. 나 하는지 몰라가지고. 중요한 건 새벽 4시에 켜봤자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라고요? 지금 오후 11시잖아요. 지금 자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포코한테 다시 전화해야 돼. 아니, 저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안 받냐고. 뭘 하면 전화를 안 받냐고. 이 사람이 11시에 잘 사람이 아니에요. 11시에 일어날 사람이지 11시에 잘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덴비야. 사과드립니다. 왜 그러시죠? 힘들다. 와, 뭐야. 18분밖에 안 지났다고? 말도 안 돼. 40분 동안 손든 게 아니야?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우신가요? 손들면 돼요, 손들면. 손들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엎드려 뻗치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5시간 안 했다니까? 이랬다니까? 이러고 있다가 엄마 가면 바로! 그 옛날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을 바로 못 내렸거든요. 한참을 이러고 있다 내리니까 내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릴 때 빨리 내리면 너무 아파. 이 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 내릴 때도 아파.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요. 40분 그거 하는데 님들 심심하잖아요. 영상 틀어줄게요. 영상 틀어놓고 님들은 편하고 재미있게 있으시고 저는 불편하고 힘들게 벌 설게요. 그게 벌 아니겠어요? 영상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달빛부 부분. 이거 이상하게 바뀌었어. 개똥같이 바뀌었어. 아니 뭐 이렇게 보라는 거야. 내가 구독한 유튜버들 쫙 그냥 일렬 종대하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되네? 그래, 이렇게 뜨라고. 참, 진짜. 여기 있다. 아, 이거, 4개월인가? 무료권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보죠, 요거. 영화와 인생 보겠습니다. 영화와 인생. 내가 안 본 게 있나? 이거 봤어요, 제가? 체드윅 보스만 봤어요? 체드윅 보스만? 체드윅 보스만 이분 암으로 돌아가셨죠. 에휴. 이건 봤어. 앤드류 갈필드랑 이건 봤어. 2시간 동안 벌 서면서 기다리면서 허탈했던 투수의 마음을 이해해보라고요. 지금 완전 이해하죠. 저도 제가 아는 스트리머가 온다고 했다가 안 와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적이 있거든요. 몇 번. 크리스찬 베일이 누구예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고 안 오길래 그냥 다른 거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걸 하면서도 내내 요 머리 한쪽에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맞나? 새로 고침. 아직도 안 왔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안 오는데? 딴 거 보지 뭐. 딴 거 보다가 맞다, 왔나? 새로 고침. 아직도 안 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딴 거 봐야겠다. 이렇게 저 이렇게 했었죠. 울지 마세요.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이거 보자. 이거 안 본 거 같아요. 이거 미국인을 침묵시킨 이 남자의 정체. 이거 안 본 거 같은데. 전 얼굴이 없어요. 이거랑 없어졌어. 여기 있다. 나 울 수도 있어. 안 울어야지. 왜냐면 오늘 늦어서 투수들을 실망시킨 게 더 슬프니까. 체드윅 보스만이 태어났던 1970년대 미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은 합법이었고 그래? 흑인들에 대한 대우는 처참했습니다. 백인과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었으며 화장실이나 식수대마저도 따로 사용했어야 했죠. 심지어 버스를 탈 때에도 흑인들은 지정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체드윅이 유년 시절은 이 악랄한 법이 철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 시기에 그가 겪은 수모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트럭이 확 돌진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는 가족이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한 백인 꼬마가 그의 가족을 비하하고 놀려댔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올 듯이 부들거리는 체드윅을 본 부모님은 그의 두 어깨를 꽉 잡고서는 참아해, 여기서 우리가 화내면 더 안 좋아질 뿐이야 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에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던 이 시기는 인종차별의 잔재가 만연했던 참으로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체드윅의 입안에는 아이스크림의 달달함 대신 인생의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스트레스 분출구는 농구였습니다. 스포츠에서만큼은 흑인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고 이에 체드윅과 그의 친구들은 농구부에서 활약하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농구부 친구가 돌연 누군가의 총을 맞고 사라진 것이죠.
있었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특히 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함께 코트장을 누비던 친구마저 피해자가 되자 체드윅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농구는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기리기 위해 이 사건을 배경으로 연극 각본을 쓰기 시작했고 직접 이 친구 역할을 맡아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연극은 학우들과 선생님들의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체드윅은 결심하게 됩니다. 연극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겠다고 말이죠. 이에 그는 졸업 후 흑인 대학으로 유명한 하워드 대학교에 입학해 각본과 연출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에는 큰 뜻이 없었는데요. 그럼 그가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순전히 더 나은 감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훌륭한 감독이 되려면 배우들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느꼈고 이에 카메라 뒤가 아닌 앞에도 나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전화 안 연기자로서의 받아. 제 공부도 통했는데 안 시작하게 됩니다. 받아요. 대학 시절 그는 잊지 못할 한 은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흑인 가족을 배경으로 한 전설적인 시트콤 코스비 가족 만세의 아내 역으로 유명한 필리샤 라샤드였습니다. 체드윅의 담당 교수였던 그녀는 몇몇 학생들을 영국의 유학 프로그램에 보낼 기회가 생겼는데 애제자인 네. 체드윅을 꼭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유학비가 없었던 체드윅이 망설이자 아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보겠다며 기어코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그의 학비는 한 후원자에 의해서 전액 지불되었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죠. 여러 대배우들이 거쳐갔던 명망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대표 주자로는 올랜도 블룸, 폴 러드, 데이비 쉰머 등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배움을 잘 쌓고 돌아온 체드윅은 귀국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학비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그를 후원해줬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바로 할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이었습니다. 언젠가 몰라. 유명해지면 꼭 덴젤 워싱턴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는데요. 훗날 블랙팬서의 시사회에 온 덴젤 워싱턴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때 드디어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nd I said, yeah, I got to tell you something. You know, you pay for me to go to school. He said, oh, so that's why I'm here. You owe me money. 흑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배우들의 첫 만남은 이렇듯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유쾌하고 훈훈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연극 연출과 배우, 투잡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항상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보수는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안 눌러 우편함에 가서 앉았어요. 확인을 해야 했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동전통을 보는 것이 늘 그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지만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표값만큼은 항상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시절 그는 하루하루를 오트밀과 물만 먹으며 근근히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명 생활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체드윅은 연극과 연기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꽤나 비중 있는 배역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40년 동안이나 방송되었던 초장수 드라마 All My Children이었습니다. 장수 드라마이니만큼 최소 몇 년간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배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본을 받아본 체드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나도 전형적인 갱스터스러운 흑인, 즉 편견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렵사리 따른 안정적인 배역을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아이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조심스레 제작진에게 이런 평면적인 캐릭터 설정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작진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요. 체드윅이 첫 출연을 한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는 첫 배역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대체자는 이 캐릭터를 3년이 넘게 연기하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때 그의 뒤를 이어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마이클 B 조던이었습니다. 블랙팬서의 빌런 킬몽고 역으로 훗날 호흡을 맞추게 되죠. 이렇게 체드윅은 배역을 잃게 되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가 하차한 이후 해당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를 회상하며 그는 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제작진에게 말한 설정들이 꽤나 반영되었던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게 된 그는 배역을 잃은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배우로서 대성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연극 연출 쪽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배우 생활을 그만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참가한 오디션에서 주연을 따내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의 야구 영화 몰라. 42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실존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바로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몰라. 이 선수는 온갖 조롱과 야유에 시달렸고 그게 없어. 같은 팀 동료마저도 그를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헐. 하지만 묵묵히
실력으로 선수로서의 가치를 입증해냈고 점차 팀원들과 관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에 대한 혐오는 여전히 멈추질 않았는데요.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면 42번 너를 쏴죽이겠다라는 끔찍한 협박이 써져 있었죠.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본 팀 동료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42번을 달고 나오면 되겠네? 누군지 모르겠지? 뭐야 이 새끼들 괴롭히지 말지 진짜 어이없네 진짜. 생기게 되는데요. 제키 로빈슨의 날입니다. 이날은 선수, 코칭 스태프, 심지어 심판까지도 모두 42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하는 안 돼. 진풍경이 펼쳐지죠. 결국 그의 등번호 42번은 전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었고, 이렇듯 제키 로빈슨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꼭 닮아있는 이런 인물을 연기하게 된 채드윅은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2번, 총 6시간을 매일 야구 연습에만 매진했으며 도루하는 장면을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80번이 넘게 전력 질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활약으로 인해 이후 채드윅은 여러 역사적인 인물 역의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다음으로 맡았던 역할은 소울 음악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춤과 노래를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제임스 브라운식 현란한 춤을 몇 개월간 연습해 실제 콘서트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다리 찢기를 해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콘서트 장면을 촬영할 때 이 다리 찢기를 90번을 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영화는 흑인 특유의 촐랑거리는 듯한 말투를 연기한 것도 참 매력적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맡았던 진지한 역할들과는 대조되는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전 안내가 안 나요. 다음으로 와, 주연을 진짜 맡은 흑인 영화는 같다. 2017년작 마셜이었습니다. 마셜은 알아. 여기서도 또 실존 마셜 인물을 봤어. 연기했는데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었던 와. 서구 마셜 판사입니다. 이 이 사람 인물은 오바마 최초를 대통령이 잘하네. 가장 존경한 사람으로 말한 인물이기도 하며 상원의원 시절 그의 집무실에 가장 크게 걸려 있었던 액자가 바로 서군 마셜 판사의 초상화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차별의 벽을 넘어섰던 상징적인 인물들을 연기하며 서서히 그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나도- 그의 이름을 나도 각인시킨 그 마블에서 처음 영화가 알았어. 개봉됩니다. 나이도 마가나 포에버. 나도 나이가 어린 줄 우리나라에서는 알았어. 그저 또 하나의 마블 영화 혹은 가벼운 오락 영화라고 동안이네. 치부되는 편이지만 사실 이 영화가 미국 사회에서 갖는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Is the first black superhero movie with a black director and a primarily black cast. And this is like heaven. Heaven. So 이 영화는 특히 흑인 사회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아프리카 정통 의상을 입고 영화관에 오는 관객들도 꽤나 많았죠. 할리우드에서는 흑인들이 주역이 되는 영화는 글로벌 흥행에 있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모두의 예상을 깨며 엄청난 흥행 성적을 재밌게 기록했고 만들라고. 특히 미국에서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개봉되었던 2018년 기준 역대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했죠. 아, 이 진짜? 기록은 어벤져스 시리즈를 포함한 모든 마블 영화를 넘어선 성적이며 20년 동안이나 역대 북미 흥행 성적 탑3의 기록을 유지하고 약간 흐름 잘 있었던 탔네. 타이타닉마저도 넘어선 대기록이죠. 참고로 역대 흥행 순위 2위는 2009년작 아바타이며 역대 1위는 미국인들의 영원한 재밌는 사랑 순서대로 스타워즈 시리즈의 흥행하지는 않네. 2015년작 스타워즈 아바타 깨어난 나는 모습. 뭐. 이 정도로 기념비적인 기록을 아바타도 달성한 흐름 잘 블랙팬서는 탔어. 미국인들에게만큼은 단순히 한 영화의 흥행을 넘어 하나의 제일 상징적인 먼저 사회적 냈으니까. 현상이었습니다. As the mother of a young son, my son's childhood has been defined by Barack Obama and now Black Panther. 근데 글로벌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블랙팬서. 이때 진짜 마블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아바타는 그 당시에 진짜 너무 센세이션이었어. That is unexpected. Gorgeous. Amazing. Thank you. Wow, what a surprise. 채드윅은 블랙팬서의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식 영어 억양입니다. 원래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블랙팬서의 말투를 미국식이나 영국식 영어로 설정했었는데요. 채드윅은 아프리카 국가의 국왕이 미국식이나 영국식 깔끔한 영어를 구사하는 건 현실성이 없고 심지어 이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였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제작진은 관객들이 이런 영어 말투를 불편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채드윅은 이 설정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객의 편의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아프리카인에 대한 각종 묘사가 다 서양식 시야로 인해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결국 블랙팬서를 비롯해 와칸다 국가 소속 모든 캐릭터들에게 이런 말투와 억양이 적용되었고 아프리카 말투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으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설정은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냈죠.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꽃을 피운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전성기를 향해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안 돼. 블랙팬서 2의 제작이 확정되었고 일본 전국시대 때 실존했던 유일한 흑인 무사 야스케를 다룬 전기 영화의 주연도 꽤 찬 안 돼. 상태였죠.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게도 그에게 이 배역들을 연기할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그는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대장암이었습니다. 무려 지난 4년간을 암과의 사투를 벌이며 블랙팬서를 비롯한 각종 영화들을 촬영했던 것이죠. 나날이 수척해져가는 그의 얼굴에 많은 팬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덤덤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I noticed that you were slimmer though. Was that on purpose? It was Did on you purpose. drop? I didn't want to be Black Panther. Yeah. Purposely, like for real, you were like, I didn't just, wanna be yeah, Black Panther. yeah. What did you do to lose the weight? Run. Chasing you. It was like, 이제 공개 안 했을 때야? 최드윅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의 일정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특유의 선한 웃음을 지으며 각종 방송과 행사에 참여했고 본인의 투병 사실은 숨긴 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방문해 활짝 웃으며 선물을 주기도 했죠. 이 아이들은 최드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아파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그를 추억하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봅니다. 대학 졸업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다. 졸업 후에 전공대로 저널리 수상소감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한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남자. In 1971, there was a teenage girl 아, 날 pregnant with 봤다. her second child. Was a high school dropout, a single mom. She managed to make a better life for herself and her children. That girl 없어요. is my mother, and she's here tonight. I love you, Mom. Thank you for teaching me to dream.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헌사로 화제가 되었던 이 장면은 한 배우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수상소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자레드 레토. 트랜스젠더, 후덕한 외모의 정신 이상자, 그리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 아저씨까지 맞는 배역마다 도무지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변신을 아메리칸 가득한 배우. 트로피를 거머쥐는 프로메테우스 모습을 보면 그저 성공한 한 읽고 사람의 해피엔딩으로 보일 수 보라던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순간은 하하, 상상조차 필독서.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에서 시작되었죠. 자레드 레토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어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통 사올게 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길로 영영 소식이 끊긴 아버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자레드는 한 지역 신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죠. 주검이 발견된 장소가 한 경찰관의 개인 차량 내부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레드는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며 어머니와 함께 히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난하기 완전 그지없었지만 수상해. 주변에 왜 나 까먹었지? 자유분방한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가득해 하루 종일 즉흥 라이브 공연을 듣거나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며 꽤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며 창의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술을 가까이 해라 라며 더욱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생기게 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우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레드가 배우로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 스포츠 영화였습니다. 실화 바탕의 영화 프리폰테인에서 실화야? 전설적인 육상 선수를 연기했죠. 프리폰테인은 독특한 달리기 스타일로 화제가 되었던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원래 장거리 육상은 선두에서 질주하면 바람막이가 되어 8%의 에너지를 더 쓰므로 초반에는 다른 선수들 뒤에 있다가 막판 스퍼트를 통해 선두를 치고 나오는 전략이 정석처럼 그럼 여겨졌습니다. 누가 선두로 그러나 달려? 프리폰테인은 처음부터 선두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양심적인 달리기이며 진정한 육상의 즐거움이다라는 철학을 내세웠죠. 이에 시작부터 1등으로 치고 나가 결승점까지 선두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신기록을 무려 7개나 갈아치우는 전설을 썼죠. 그러나 24살이라는 한참 전성기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회사에 불과하던 나이키가 역사상 처음으로 후원을 해준 운동선수이기도 하죠. 와플 굽는 기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신발 밑창은 당시 특허까지 냈을 정도로 획기적이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디자인과 나이키 아, 이렇게 길게 쳐 채팅을. 아이씨.
마크를 달고 뛴 프리폰테인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이때부터 나이키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아유. 거듭났죠. 이런 전설적인 선수를 연기하게 그 어디서 인터뷰한 건데요? 그니까 광복절에 많은 장소를 놔주고 야스쿠니 앞에서 70대에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뽑아내려고 했는지가 보여. 솔직히 말하면 표준 편차가 커. 그걸 봐도 그냥 뭐라 말할지를 모르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그랬는데요?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인지 기억 안 나죠? 그 언론사에서 뭘 노렸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요. 그냥 딱 한 거야. 그냥 광복절이고 뭔가 막 어그로 끌고 싶고, 그러니까 광복절이니까 야스쿠니 신사 가서 인터뷰하죠. 막 누구한테? 70대 남성은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한 거지. 그거 똑같아. 왜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하면서 PC방에 가가지고 롤 말고 막 핵쟁이 진짜 많은 그게 어디지? 나 오버워치 나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를 하는 막 혈기 넘치는 배그 좋죠. 배그 진짜 심했어요. 배그는 진짜 심했어. 그리고 핵쟁이만 문제가 아니라 같은 팀인데도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뭐 헬로 뭐 이러고 뭐 그냥 인사하고 시작했는데 막 뭐 대가리 쏜 다음에 욕하고 막 웃는 애들 진짜 많았어. 나도 당했어. 근데 진짜 비매너 유저가 너무 많고 비매너인 걸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애들도 진짜 많았어. 그냥 그게 재미인 거야. 그냥 지들만의 재미. 마이크는 또 얼마나 시끄러워. 마이크를 걔네는 야외에서 게임을 하나 봐. 마이크는 또 뒤지기 시끄러워요. 하나같이 마이크가 노이즈 캔슬링이 안 돼가지고 주변 목소리 다 들어가고 핵쟁이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중국 막 방송사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PC방 가서 배그하는 유저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아. 근데 중국 방송사인 것도 가리면 완벽. 그냥 유튜버가 물어보는 척해. 완벽하지. 좋은 말 못했지. 좋은 말 안 들으러 간 거야 그거는. 애초에 거기 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안 그래요? 그냥 거기 갔다는 거 자체가 그냥 알만한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사람도 싫지만 인터뷰하러 간 사람도 좀 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둘 다 내 입장에서는 도찐 개찐이다. 이제 알만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냥 네, 국뽕이나 막 이런 거를 분노랑 혐오로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좀 별로입니다. 어디 그런. 저 이제 내려도 될까요? 40분 들었는데 이제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저 이제 용서하시나요, 님들? 저 용서해 주시나요? 아까 40분 들라시는 분은 나가셨나요? 제 생각은 한쪽만 들라고요? 그건 뭐야? 오래된 자레드레토는 특유의 반만 용서했다야? 수염으로 대표되는 겉모습은 물론 그의 어허. 생전 영상들을 챙겨보며 특유의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그것도 따라했습니다. 저 그거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늦었으면 벌 2시간. 그러면 앞으로 5분 늦었으면 5분 손 들면은 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마인드가. 애가 2시간 늦었는데 벌도 2시간. 뭐 했을까? 뭐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면 여기서 벌을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일찍 방송을 끄는 것, 다음날 방송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 방송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존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신인 배우의 정성스러운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를 뭔 소리인지 계기로 모르겠어요? 출연작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이 시기 자레드 레토는 여자친구 사건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여자친구는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녀 삼총사 등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배우 카메론 디아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것도 잘못됐지. 방송 켜기 전에. 한 폭탄 선언으로 당연히 피곤하지. 전날 방송을 그따위로 했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 그렇게 피곤한데 그 상태에서 잠깐 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지. 시계 맞추면은 일어나? 그게 문제인 거야. 일단 12kg을 감량해 깡마른 몰골을 만들었으며 중독자의 삶을 간접 체험하겠다며 다 문제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틈에 섞여 2주 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라 강도에게 돈을 털린 적도 아이고. 있었죠. 비참한 삶을 가까이서 목격했지만 아직도 몰입이 부족하다고 이 사람 왜 느낀 이렇게 식음을 진지해? 전폐하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인 카메론 디아즈와 육체적 관계까지 포기하겠다고 에? 선언했습니다. 모든 쾌락을 포기해야 비참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며 말이죠. 이런 극한의 몰입은 큰 부작용이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촬영 중에 해? 수시로 기절하는 날도 있었으며 간 건강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도 멘탈이 바스러질 정도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이에 자레드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수도원에 입소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머물며 괜찮다. 평화 속에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냈죠. 이런 계속된 변화에 지치고 지친 내가 카메론 카메론이어도 디아즈는 못 결국 사귄다. 자레드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개인사적인 면에서는 연인도 잃고 기행적인 행태를 일삼는다는 악소문이 돌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연기 방식으로 악소문이 아니라 자레드는 팩트 아니냐? 커리어적인 면에 기행적인 있어서만큼은 행동을 하긴 엄청난 하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한의 몰입으로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의 리얼함을 많은 감독들이 탐내기 시작했죠. 레퀴엠은 수위가 꽤 높았던 데다가 난해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제작비의 2배를 벌어들이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카메론 디아즈와 헤어진 후 자레드 레토는 또 한 명의 유명한 여배우를 여자친구로 맞이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여자를 잘 지금은 만나? 블랙 위도우로 세계적인 에? 인기를 가진 스칼렛 요한슨이었죠. 당시 스칼렛은 막 슈퍼스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13살. 칸에서 좋은 평 받은 이번 연애 거는 때도 웬만하면 구설수에 난 올랐습니다. 재미없어. 스칼렛과 키스를 하는 장면이 파파라치에 찍혔는데 이때 키스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는 모습에 스칼렛의 굴욕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레퀴엠 때 삐쩍 마르고 초췌한 몰골로 각광을 받았던 자레드는 다른 영화에서 정반대의 도전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30kg을 증량해 한 아이고, 실존 인물을 단시간에 연기했죠. 쪘다 뺐다 하면 27이라는 안 영화에서 좋은데. 전설적인 록밴드 또 실존이야? 비틀즈의 존 레논을 암살했던 정신 헐. 이상자를 연기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인물과 외형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 단기간에 엄청나게 체중을 늘렸는데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음식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 나 얼려져 기억나. 있는 상태로 맞아. 먹으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따뜻하게 통에 만들어서.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로 녹여 미치. 올리브 오일에 간장까지 쳐서 스프를 먹듯이 폭풍 흡입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체중을 늘리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콜레스테롤 건강 수치가 미치죠? 폭증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통풍에 걸리기까지 아, 했죠. 심지어는 통풍? 걷는 게 힘들어질 정도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오 했습니다. 마이 이에 대해 갓. 자레드는 멍청한 짓이었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 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여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신을 한 그의 연기는 다시 한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배우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이 시기 그는 돌연 작품 활동을 중단하며 은퇴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은퇴설은 바로 그의 밴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친형과 함께 30 Seconds to Mars 즉 30초 만에 화성으로 간다는 이름의 록밴드를 1998년에 결성해 10년이 넘게 메인 보컬을 아까 맡아 록밴드 배우 이름이 진짜 활동과 외국은 공연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30초 만에 화성에 간다 밴드입니다. 우리는 약간 명사형이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앨범에 이르러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명사형으로 만들어도 이상해. 30초 만에 밴드 활동에 화성 가는 시작했죠. 밴드. 오죽하면 이 시기 이 밴드는 외국은 기네스 저런 세계 기록을 걸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더라. 2년 동안 무려 309번의 라이브 콘서트를 열어 앨범 와. 한 장으로 펼친 가장 많은 라이브 공연 부분에 신기록을 세웠죠. 어떻게 이 좀 수치는 우려먹었냐? 2년 내내 이틀마다 한 번씩 콘서트를 여는 콘서트 어마어마한 중독인데? 수준이었습니다. 음악 활동에 이 사람 폭발한 너무 자레드는 극단적이다. 무려 5년간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크만 잡았습니다.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영화계는
이제는 은퇴를 한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5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며 영화계의 러브콜도 완전히 끊긴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 운명은 그를 다시 영화계로 이끌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한 영화의 시나리오가 배우로서의 피를 들끓게 했던 것이죠. 이 영화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실존했던 나 에이즈 들어봤어. 환자의 이야기를 몰라, 영화로 근데. 각색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자레드는 트랜스젠더를 연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 다시 한번 고작 3주 만에 무려 18kg을 극단적으로 감량하죠. 아! 눈썹도 밀고 온몸에 털을 제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연기해보는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에 특히 목소리와 걸음걸이에 많은 신경을 썼죠. I've been looking for you, Lone Star. I guess you're handsome. 이 몸매를 만들기 위해 와. 하루에 오이 반개라는 파격적인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 뭐라도 씹고 너무 있으면 극단적이야. 배고픔이 나아질까 싶어 신발 가죽을 질겅질겅 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질문에 겉모습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다. 배우는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트랜스젠더를 연기하는 모습을 스스로는 도무지 남사스러워서 못 보겠다며 이 영화의 최종 편집본을 단 한 번도 보지 진짜?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로 자레드 봤어. 레토는 영화계에 복귀하자마자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아 올랐습니다. 그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데다가 아, 심지어 그래? 진한 조연이었어? 눈화장과 강렬한 립스틱은 아카데미 분장상마저 수상하게 했죠. 저예산 이게 영화였던 이 분장상이야? 영화에서 분장에 할애되었던 비용은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매만진 얼굴과 헤어스타일이 자레드의 메소드 연기와 맞물려 분장상의 쾌거를 이룬 것이죠. 이 영화는 자레드 레토뿐만 아니라 주연을 맡은 매튜 맥커너이의 활약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역시도 환자를 연기하기 위해 22kg을 감량해 어머, 앙상한 와. 몸으로 연애를 펼쳤죠. 참, 이에 진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와. 한 영화에서 나무주연상과 그니까. 나무조연상을 동시에 배출하는 어떻게 기록을 저러냐? 세웠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연기하며 제모했던 털과 눈썹이 다시 자랄 무렵 자레드는 또다시 눈썹을 미는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메소드 연기의 대가인 저 사람이었어? 그가 희대의 빌런 캐릭터를 맡는다는 소식에 이전 조커로 전설적인 연기를 펼쳤던 히스레저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이 들끓었죠. 그러나 막상 영화가 개봉되자 자레드가 연기한 조커는 혹평세례를 받았습니다. 포스 넘쳐야 할 역대급 빌런이 너무 만화스러워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되어버린 데다가 등장하는 장면도 그리 많지 않아 기대하면 할수록 맞아. 실망이 히스레저랑 컸습니다. 오히려 상대역으로 비교하면은 나왔던 할리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할리퀸 너무 집중됐죠. 예뻤어. 이러한 호평의 느낌이. 자레드는 그 편집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느낌, 토로했습니다. 느낌이. 원래는 촬영 분량이 훨씬 많았지만 10분 정도로 분량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캐릭터 설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우스워지기만 했다며 말이죠. 오히려 조커 연기보다도 화제가 되었던 건 촬영할 당시의 그의 기행이었습니다. 조커라는 캐릭터에 완벽하게 빙의한 자레드는 동료 배우들에게 온갖 기괴한 선물을 보냈죠. Margot opened the box. 아 하지마. In the box. It was like so we 자레드도 이에 대해 직접 너무 심정을 빙의해 이 밝혔습니다. 사람. Everybody out, but that was the point. You know, the point was to maybe inspire some chaos and insanity on the set. 심지어 캐릭터 간의 접점이 없어 촬영 중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여배우에게조차 총 안에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보내 까무러치게 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야 처음으로 자레드를 만난 이 배우는 그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행들이 유명해지자 심지어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는 조커로부터의 선물이라며 MC에게 살아있는 뱀을 주기도 했죠. 조커의 뱀 선물보다도 더 끔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해커들이지. 맞아. 새롭게 VPN. 리부트했던 이 캐릭터는 결국 5년 만에 리부트작인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아, 내렸습니다. 진짜? 오히려 3년 후 조커는 호아킨 피닉스를 주연으로 새롭게 리부트되었고 이 영화는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중 어머. 흥행 1위를 달성하며 대흥행했습니다. 어머. 게다가 호아킨 피닉스는 조커 역할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마저 어머. 수상했죠. 결국 자레드는 두 명의 명품 조커들 사이에 아이고. 두 배로 고통을 받은 어머.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레드의 조커 연기는 2021년이 되어서야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2017년에 개봉되었던 저스티스 리그를 다른 감독이 재편집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짧은 시간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해 애초부터 이런 컨셉으로 포스 있게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바로 이에 자레드는 한 영화에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해 또 한 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하우스 오브 구찌. 이거 여기서 재밌대. 이탈리아 억양을 안 쓰는 봤어. 중년의 보려고 남성을 했는데. 연기했죠. Nobody has ever
never said that to me. Nobody. 영화계 대선배이자 대배우인 알파치노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또 메소드 방식을 고집한 하우브레. 자네들은 첫 촬영일날 분장을 한 줄이니까 채로 없어 알파치노에게 보여. 다가가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알파치노는 웬 처음 보는 아저씨가 괴상한 악센트로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오자 당황해하며 뒷걸음을 쳤는데 자네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가가 Papa, it's me, Paolo. 라고 말했죠. 영문을 몰라하는 알파치노에게 옆에 스태프가 귓속말로 자레드가 분장한 모습이라 말해줬고 그제서야 알파치노는 감쪽 같다며 놀랐다고 합니다. 촬영에 들어갔다 하면 캐릭터의 빙의에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촬영장에서는 언제나 자레드라는 본명 대신 그 캐릭터 이름으로만 자신을 부르도록 하는데 이런 특이한 못지않게 그의 취미 또한 아찔하기 그지없습니다. 온갖 위험을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촬영이 없는 시기에는 주 5일로 클라이밍을 다니는데 와. 실내 클라이밍이 아닌 그야말로 아득한 높이의 와. 절벽을 찾아다니며 클라이밍을 하죠. 한 토크쇼에서는 절벽 꼭대기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러다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 어쩌냐 하는 질문에 그럼 떨어지겠죠 뭐 라고 말하는 세상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레드는 로프가 끊어질 뻔했던 이런 아찔한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절벽등반 도중 손이 미끄러져 추락했는데 그때 매달려있던 로프가 하필 뾰족한 바위에 걸려 반 이상이 잘려나갔다며 말이죠. 위험천만한 그의 취미는 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는 이런 사진을 찍기도 했죠. 상어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유유히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1971년생인 자레드 레토는 어느덧 50대의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늙지 않는 그의 외모는 봐도 놀라울 따름이죠. 심지어 웃을 때조차 눈가에 주름 하나 없다며 여성 MC들의 부러움을 듬뿍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레드는 아마도 주름살 없기로 유명한 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인 것 같다며 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한몫했을 것 같다고 유전이다, 말했습니다. 유전. 자레드는 또한 채식주의자이기도 한데 그 기준이 그리 엄격하지는 않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먹지 않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뭔지 주저없이 알겠다. 한 입 베어 문다며 말이죠. 뭔지 자레드는 알겠어. 2022년 모비우스를 어떤 통해 마블 시리즈에도 합류했습니다. 마블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혼자 처음 있을 때 등장한 굳이 안 캐릭터는 먹는다는 원작에서는 뱀파이어라는 설정의 악역으로 나왔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악인만을 처단하는 일종의 히어로로 거듭나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미묘한 캐릭터가 되었죠. 복잡한 몰라. 캐릭터 연기를 선호하는 자레드는 선과 악의 내 돈 경계를 내고 안 오가는 이 먹는다. 캐릭터를 신댕비도 처음 그렇게 다른 치면은 히어로와는 차별화되는 매력을 채식주의자는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무엇보다도 되지? 훗날 같은 세계관에 있는 스파이더맨, 베놈 등과 함께 반- 출연할 가능성도 있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갈치주의자. 다른 영화에서 다시 자갈치 얼굴을 절대 비출 내 돈 주고 안 가능성도 먹어. 있죠. 근데 자레드레토는 그 누가 사서 연기력만큼이나 뜯으면 엄청 기행으로 먹어. 인해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배우입니다. 자갈치 내 돈 주고 절대 안 사 정상의 먹어.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 분명히 맛있게 당신의 꿈을 먹는데 포기하고 절대 그저 내 돈 그렇게 주고 안 있는 사. 걸 바라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반 어떤 자갈치주의자. 환경에서도 때로는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16분이나 되는 긴 영상 끝까지 당연하죠. 시청해주셔서 저 이제 감사합니다. 내려도 괜찮게 되나요? 보셨다면 좋아요 저 잊지 이제 마시고요. 용서해 여러분 주시나요? 덕분에 저희도 어느덧 55만 구독자에 다다를 수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를 해본다는 것 왜 자꾸 포코를 부르래. 포코 내 전화 안 받는다고. 지금 나 안 그래도 서러운데 지금 그러실 거예요? 나의 서러운 마음 자꾸 이렇게 거시기 하실 거예요? 다 묻겠어요. 마지막 하나를 묻겠어요. 또 부르면 모른다고요? 12시 넘어서 전화한 거 예의가 아니죠. 뭐 예의를 얻다가 말아먹은 것임! 못겠지. 깬 게 있다고 저런 거 봐. 나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님들. 누가 나 되게 무시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에서 쥐난다.